네,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청소년 활동 8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히 바라건대 오늘이 마지막 온라인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기다리고 있는 대로 9주차부터는 대면대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느끼며 마음껏 얼굴을 보면서 질문하고 얼굴을 보면서 답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고생도 많이 하셨고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고자 없이 이곳까지 잘 달려와 주었습니다. 이제 강의도 중반을 넘어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면대 강의에서 그동안 우리가 아껴놓았던 에너지 또 이 답답한 가슴을 마음껏 터뜨리면서 유감없는 우리 인생에 되돌아보아도 최고의 시간, 최고의 강의라고 말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 과목을 함께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면 수업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대면 수업과 관련된 주별 일정, 그러니까 9주부터 15주까지의 주별 일정을 여러분하고 공유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5대 국립시설에 대한 사회부 탐방을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공부하였습니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그리고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기억나시죠? 그리고 국립고흥청소년 우주센터, 그리고 국립김제청소년 농생명센터,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으로 국립영덕청소년 해양생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2개의 시설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래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을 탐방하고자 합니다. 미래 세워질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은 2개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한 대로 국립청소년살림센터, 봉화에 있는 곳입니다. 경북 봉화에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국립청소년 생태안전체험수련은 을숙도인데 부산 광역시 소재입니다. 이 2개 시설은 현재는 완공 또는 개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만간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졸업하기 전에는 완공되거나 개원을 하여 훌륭한 인재를 모시는 과정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럼 미래 조만간 우리에게 나타날 국립봉화청소년살림센터부터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립봉화청소년살림센터입니다. 이 전경을 잠깐 보시죠. 네, 국립청소년살림센터는 경북 봉화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림생태체험 특성화 시설이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인근에 약 10만여 제곱미터, 그러니까 3천만 평, 3만 평 정도의 넓이에서 여러분과 청소년을 만나는 공간을 제공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 면적, 자, 이거 참고를 하시고
산림체험실, 실내 어드벤처 시설, 생활관 등이 주요 시설을 이루고 있고, 착공은 2019년 6월이니까 작년에 해였죠. 준공은 2021년, 네, 내년에 준공입니다. 지금 계획대로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국립청소년산림센터입니다. 두 번째 시설은 국립을숙도 청소년 생태안전체험수련원입니다. 을숙도는 부산광역시에 있으면서 낙동강에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죠. 이곳에 청소년 생태안전체험수련원을 건립 계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수변 생태 및 안전체험 및 특성화 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수변 생태, 그러니까 바다 또는 강 주변 생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부지가 엄청나네요. 네, 144,400제곱미터, 연면적 그리고 지상 3층 500명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든다. 공사 착공은 2019년도 말 20년 초에 공사 착공 예정이고, 완공은 2020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네, 이쪽이 낙동강변이 되겠고, 이 주변을 중심으로 생태안전 체험 수련원이 건립되겠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이 3-4년, 늦어도 3-4년, 빠르면 1-2년 이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동안에 때로는 졸업하고 나서 실습을 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총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국립시설은 6개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고흥청소년우주센터, 국립김제청소년농생명센터, 국립영덕청소년해양센터, 국립봉화청소년산림센터, 국립을숙도청소년생태안전체험수련원.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또 우리 전공을 너무 자랑하는 사람으로 비칠까 두려워서 말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회복지학부 전공 안에 이렇게 많은 국립시설을 가지고 있는 전공이 있나요? 노인, 아동, 사회복지 등에서 이런 국립시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며 특성화된 자리를 마련한 전공이 있나요? 예, 없잖아요. 네, 다른 전공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청소년 전공 정말 잘 선택하셨고, 또 우리에게 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멋지고 위대하고 튼튼한 시설들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니까 다시 한번 어깨를 펴고 소리를 한번 크게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국립 청소년 수련시설 강의를 마치면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것이죠. 우리가 청소년 수련시설 6대 시설 공부하면서도 늘 이런 질문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듣기로 했잖아요. 나는 어디에서 청소년을 만날 것인가?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을 만나려면,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은 수련시설이라기보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 조건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 지도자의 기본적 리더십을 다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립청소년 수련시설뿐 아니라 우리가 배운 공립,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에 들어가는데 또 그곳에서 청소년을 만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죠. 청소년 지도자의 기본적 리더십은 사명감이
간절해야 되겠고 강해야 되겠고 또 언어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태도도 필요하고 집단지도 스킬, 집단지도 운영 능력, 기술 이런 것들도 함께 구비가 돼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백석대 청소년학과의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따라오기만 하면 교수님과의 상담을 깊이 하고 진실하게 하고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제시한 조건들을 충분히 충족시키기만 하면 최고의 모습으로 졸업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고유의 특기가 필요하다. 이것 여러분에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본인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영역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찾아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음악이면 음악, 미술이면 미술, 또 체육이면 체육. 네.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을 잘하는 것을 우선 찾아내라. 근데 잘하는 그것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으로 직접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공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하는 것, 특기라고 말하는 것, 장기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원석입니다. 가공되지 않는 원석이죠. 지금 그것을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보석은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 자체가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하는 것을 특별히 청소년 활동 영역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청소년 전공의 모든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 고유의 특기를 청소년 활동 영역으로 가공하고 승화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또 하나, 조기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저학년 때 내가 어디를 가겠다라고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2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찍 목표를 정할수록 일찍 사명감이 구체화되고 일찍 사명감이 구체화되면 일찍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게 되며 시간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실습을, 자원봉사를, 또 스포터즈를 여러분이 목적한 그곳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효율적인 대학인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빨리 조기에 목표를 설정하기 바랍니다. 여기 5개 시설 중에도 여러분 모두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곳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조기에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국립중앙입니까? 평창입니까? 김제입니까? 영덕입니까? 고흥입니까? 아니면 조금 후에 나타날 봉화입니까? 아니면 을숙도입니까? 일찍 정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정하고 일찍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째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일찍 조기에 가능한 저학년에 목표를 정했으면 이 국립시설은 특성화시설이라고 했잖아요. 각 국립시설별로 특화되었기 때문에 특화된 인재를 요구합니다. 특화된 인재라는 것은 특화된 역량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성화시설의 특성에 맞는 역량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국립평창의 경우는 아웃도어겠죠. 그래서 클라이밍, 캠핑 및 생존체험, 오리엔티링과 관련된 역량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연수를 갈 수도 있고 관련된 동아리 활동, 또 동호회 활동을 시작할 수가 있겠죠. 또 국립영덕은 해양이라고 했습니다. 선박 운전면허, 여기는 큰 대형 선박보다도 소형 선박이 되겠죠. 요트나 보트 운전면허증, 그리고 생전 수영. 국립영덕을 목적으로 한 사람이 수영을 못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잘하는 수영을 더욱더 생존 수영이라는 활동 프로그램에 맞게끔 다듬고 승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스킨스쿠버. 스킨스쿠버에서는 자격증을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봉화 같은 경우는 산림 생태 체험이기 때문에 숲 해설사, 숲 밧줄놀이 활동 등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국립봉화 같은 경우 이 국립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청소년 지도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오늘 내 강의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일찍 제대로 준비하면 국립봉화청소년수련원에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립봉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하는가? 제가 오늘 고민하면서 사이트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입니다. 자, 앞으로 자연환경, 숲, 생태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영역에서 청소년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사이트를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산림복지진흥원은 이 본부에 청소년 지도자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진흥원의 브레인들은 청소년 지도자들이다. 전국에서 뛰어난 청소년 지도자들을 스카우트해서 만든 곳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입니다. 자, 그곳에 들어가셔서 주요 사업을 보면 전문가 양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볼까요? 여기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산림치유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란 해서 급수별 자격기준, 또 업무 범위, 또 어떻게 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가, 또 연수는 어떻게 개설되고 참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설명들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봉화에 관심 있는 사람은 산림복지진흥원을 늘 열어놓고 떠오르는 정보, 안내되는 자료들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자, 5번째, 6번째 뭘 준비해야 되는가? 팀별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 친화적 사고 및 삶의 구조를 확립해라 라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